자, 이게 5개월 전에 벌어진 사건인데 제보자 그리고 제보자의 가족분들 모두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제보를 주셨네요. 네, 사건은 지난해 10월 중순에 벌어졌습니다. 당시 제보자는 어떤 스트레스와 개인적인 상황들이 겹쳐서 되게 힘든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좀 얘기를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반차를 내고 친구를 만나러 갔습니다. 친구가 한 술집으로 왔고 두 사람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후 친구와 함께 술집을 나오면서 운전을 할 수 없으니까 대리 어플을 통해 대리기사를 불러서 오후 3시 반쯤에 차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자, 술에 취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자가 운전은 안 됐죠. 대리기사를 불러서 운전을 맡기셨습니다. 정신을 잃으셨대요. 자, 그렇게 1시간쯤 흘렀을까? 뭔가 느낌, 이상한 느낌에 정신을 차렸는데 눈앞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보자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친구는 저를 뒷자리에 앉혀주고 대리기사님이 오셨어요. 운전이니까 옷이 다 벗겨진 상태로 있었고 상대방은 하의를 다 벗은 채로 있었어요. 제가 소리를 계속 지르니까 뒷좌석에서 앞좌석으로 나가서 도망을 나갔어요. 너무 숲이고 노산이고 외진 곳이어서 경찰이 출동해서 오는데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문차를 맴돌고 있었나 봐요. 나중에 저는 해바라기 센터로 이동하는 중에 알게 된 게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가 되었다. 자, 상상하기 싫은 또 그 일이 벌어졌군요. 맞습니다. 제보자 뒷좌석에 탔었는데 당시 뭐 약도 좀 먹고 그 후에 또 술도 먹다 보니까 아마도 좀 블랙아웃이 좀 된 것 같아요. 타고 뒤에서 타고 집까지는 주차장까지 갔는데 그때도 정신을 이제 차리지 않는 것을 보고 아마 대리기사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 이후에 성폭행을 한 것인데 1시간이 지난 오후 한 4시 30분 정신을 들어서 눈을 떠보니까 뒷좌석에 이 피해자 누워 있었고 본인의 옷은 벗겨져 있는 상태였고요. 대리기사가 위에 있었는데 하의가 탈의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서 뭐 하는 짓이냐라고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112에 신고를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제서야 대리기사가 차 밖으로 도망갔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범행 직후에 차 밖으로 서둘러 나간 그 상황을 이 피해자 제보자께서 그 와중에 또 저렇게 촬영을 하셨던 겁니다. 바로 문을 잠그셨어요. 저렇게 밖으로 나가니까. 그런데 도망가지 않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 밖에서 계속 서성거리더라는 겁니다. 무서우셨겠죠. 자, 그런데 다행히 경찰이 와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조사를 받았는데 저것뿐만이 아니었다. 교수님. 네, 일단 제보자는 그때 이제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경찰한테 위치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가해자는 무슨 생각인지 뭐 차량 밖에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보하신 분께서 얼굴을 찍어뒀다고 합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을 했고 혹시 가해자 얼굴을 아냐라고 물어봐셔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인근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게 나중에 전해 들으니까 이 사람이 범행 증거가 남을까 봐 일단은 블랙박스 전원선을 뽑는 행동을 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성폭행만 한 것이 아니라 불법 촬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놀라가지고 자기가 지웠는데 뭐 다행이죠. 그 휴대전화의 휴대폰 폴더에서 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신 이 사진 차창에 뭐 사람 손자국 같은 게 있죠. 이게 뭐냐면 블랙박스 그 전원선을 뽑고 메모리 카드를 탈취하는 그 과정에서 남긴 그 대리기사 범인의 손 자국입니다. 자, 하지만 뭐가 됐든 그 와중에서도 피해자께서 계속 촬영을 하시고 해서 뭐라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딱 걸릴 수 있었던 겁니다. 범행의 전모가 드러났고 구속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앞서 그 범인의 충격적인 과거 행적까지 또 드러났던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출소한 지 2개월. 자, 제보자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제가 범죄 심리 상담을 받는데 나중에 알게 된 게 그 사람이 사건 2달 전에 또 범행을 저지르고 이제 감옥에서 나온 상황인 걸 알게 됐어요. 2달 전에. 국군 교도소에서 2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걸 알아요. 강제추행으로. 저한테는 이제 중간간이랑 카메라 촬영죄 하는 상황이고. 자, 이럴 줄 알았습니다. 예?
그러게 말입니다. 제보자분이 경찰에게 들은 바에 따르면 이자가 원래 직업군인이었는데 그 군에 있을 동안에 강제추행을 저질러서 국군교도소에 2년 동안 수감돼 있다가 출소한 지 2달밖에 되지 않았던 겁니다. 2달 만에. 예, 그리고 현재 지금은 이제 중간간 등의 혐의로 구속이 된 상황이긴 한데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제보자분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 대리회사에 연락을 해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 광고에서 안전하다고 해서 대리기사를 채용해 불렀던 건데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라고 항의를 하니까 그 업체에서는 일단 신원조회 관련해서 범죄 이력까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신에 앞으로 대리업체에서는 근무할 수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다라고 했다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좀 법적으로 좀 빠져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이나 교육기관이나 이런 곳들은 그 기관에서 그 필요한 목적 범위 내에서 직접 조회를 해볼 수가 있는데 다른 곳들은 이 당사자들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신원조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정하고 속였을 때는 다 걸러내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자, 지금 말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그 대리기사 앱, 그냥 믿고 맡긴다는 겁니다. 그 대리기사 어플 업체에서는. 뭐 본인이, 양심 고백을 하지 않는 한. 자, 그런데 보세요. 응? 출소한 지 성범죄 저질러서 출소한 지 2달 만에 대리기사 하다가 근데 정작 그 중개해주는 대리 그 기사 어플 업체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 아니 그럼 이거 박 변호사님 예. 불안해서 이거 어떻게 탑니까? 그래서 지금 2년간 수감 생활을 하고 나왔는데 또 성범죄를 저질지 않겠습니까? 또 현재 지금 재판에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범행은 인정했다고 해요. 합의금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좀 놀라운 게 동생한테 돈을 빌리겠다고 하면서 아내한테 범행을 좀 알리지 마라. 알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 아내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사실 범행을 인정하는데 또 합의금 얘기를 하면서 이걸 왜 하는지 또 직접적으로는 뭐 사과는 아직 하지 않았는데 아내 자꾸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알면 안 된다. 이 말을 듣고 제보자 가족들은 또 상당히 화가 났다고 얘기를 하고요. 처음에는 국선 변호사 선임했는데 이후 로펌 변호사도 선임했다고 합니다. 하하 참. 자, 지금 뭐 제일 중요한 건 이 피해자, 제보자시겠죠. 5개월 전 사건을 정말 기억에서 통째로 도려내고 싶으시답니다. 그만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는데 이 변호인의 얘기도 한번 들어보시죠. 피고인에 대한 혐의는 중간간에서 중간간 치상으로 바뀌어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해가 인정이 됐습니다. 피해자는 사건의 피해로 인하여 이제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기도 한 바 검사는 이를 반영하여서 공소장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 교수님, 성폭력 피해자들의 뇌 사진을 찍어봤더니 네. 그 전쟁을 겪었던 사람들의 뇌 상태랑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어떤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이분도 지금 그런 증상을 다 지금 보여주시고 듣는 상태예요. 일단 회사 못 다니시겠어서 퇴사하셨고요. 공황발작, 자해행동, 대인기피증에 시달리고 있고 불면도 있는데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도 받았는데 이제 머릿속에서 그때 그 성폭행 전후의 상황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 플래시백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전의 그 경험이 지금도 생생하게 반복되는 느낌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극심한 공포와 불안, 이렇게 극적인 감정도 계속 겪고 있다고 하시니까 너무너무 지금 사실은 정신적으로는 너무 힘드신 상황이신 것 같고요. 그때 그 공포가 거의 죽음에 다다른 공포였던 것입니다. 부모님도 생업을 지금 뭐 중단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요. 너무나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밤낮으로 딸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지금 딸도 피해자도 직접적으로 겪은 피해자도 고통스러운 거고 그걸 지켜보는 부모는 똑같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이 처벌을 엄하게 해달라고 탄원서를 작성을 했다고 하고요. 또 피해자 본인도 어떻게든지 이 가해자가 더 엄격하게 처벌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기가 입은 피해, 그러니까 이 성폭행의 피해자가 됐고 카메라 촬영까지 당했다는 거를 주변의 친구들이나 동생들, 지인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감추고 싶은 게 자연스러운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게 또 분통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그러면 또 이걸 알려가면서까지 이렇게 탄원서를 받고 있겠습니까? 강하게 처벌해 주기를 소망한다라고 그렇게 탄원서에 밝혔습니다. 이런 놈들 신상 공개도 안 해. 세상에 무슨 대리기사 앱 하는데도 자기 그
전과 기록 같은 것도 제출 안 해. 정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예? 정말 선량한 대리기사님들 이런 자식들 때문에 도매금으로 욕을 먹고 있어요. 예?